안녕하세요. 보안인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시스입니다.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 직무 이런 타이틀로 앞으로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만큼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사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왔던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개되어 있는 그 사례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청인이 있고요.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이고요. 피신청인은 그 반대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조율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한 것을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이 신청인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제공했던 어떤 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피신청인은 공공기관과 카드사 그 다음에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있었던 시설 이용을 위한 어떤 CCTV라든지 카드사의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통신사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따른 분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는 그런 분쟁 조정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개인정보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CTV 영상 정보도 개인정보죠. 그 다음에 통화 내역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개는 개인정보가 맞다. 이렇게 일단을 보고요. 관련 근거법은 요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첫 번째로는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했던 그 내용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과 7호에 위법하지 않다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사항 2호, 6호, 8호에서부터 9호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신청인이 묵비권을 행사해서 수사 절차 진행이 어렵게 되자 낙선운동 당시에 어떤 땡땡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속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신청인과 동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증거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바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에는 위법되지 않는다. 그 7호가 뭐냐면요. 7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18조 하면은 뭡니까? 개인정보 3자 제공의 예외적인 사항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명시되거나 뭐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쭉 가다가 5호부터 9호까지는 뭡니까? 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죠.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한번 보시면 개인정보법 제18조 사항에 보시면 2호부터 6호까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호부터 9호까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일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호부터 9호까지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게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2호, 6호 돼 있을 때 2호부터 4호까지는 뭐 민간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은 뭐 관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에다가 게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7호가 빠졌습니다. 7호. 7호가 뭘까요? 7호가 바로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는 인터넷이나 관보에 이렇게 게재하는 것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CCTV 영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통보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내역에 관련된 겁니다. CCTV는 이제 공공기관이었고요. 통화 내역은 통신사였습니다. 그죠? 통신사. 개인정보 제공 여부, 법원이 발부한 통신허가서 발부 여부 및 통신허가서 사본 제시와 여부 등에 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사유로 해서 자료를 분쟁 조정에 대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웠고요. 어렵다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사유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제7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7호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카드 사용 내용은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 통신사의 카드 사용 내역은 신용정보법 제32조 6항 5호와 10호로 돼 있고요. 또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2항 2호 이렇게 돼 있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신용정보법 제32조 7항 시행령 별표 2의 2 6개월 이내 통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정부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라는 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서 피신청인 사암 요거 같은 게 이제 카드사가 되겠습니다. 카드사에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수사기관 카드 사용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불카드라든지 무기명 카드도 사용 내역을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만약에 돼 있다라고 돼 있으면은 제출했다라고 하면 개인 신용정보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신용정보법이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근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을 이제 제시했을 때 이거에 따른 사본을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원본과 사본에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만 되느냐 사본은 어떻게 상관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사본은 어떤 증거 능력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논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신용정보법은 6개월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전자우편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또는 팩스를 통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요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통지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기명 카드 발급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돼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어 있습니다. 기각.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 범죄 수사 개인정보법 제18조 18조 2항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 5호부터 9호까지 공공기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7호에 보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생기고 이것을 위원회에 분쟁으로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각돼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련 근거에 대해서 공공기관, 통신사, 카드사 이런 형태가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업무 처리하는 것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